역사는 때로 너무 단호합니다. 한 사람을 한마디로 가두어 버립니다. 어우동. 조선 최대의 스캔들. 음탕한 여인. 교수형. 이 몇 마디면 충분하다는 듯 그렇게 5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직접 읽어보면 그 단호함 뒤에서 무언가 자꾸 걸립니다. 처음 등장하는 실록 문서가 그녀의 죄를 묻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 법정에서 반대 목소리를 낸 신하들이 있었다는 것. 그 같은 죄를 저지른 남자들은 대부분 풀려났다는 것. 그리고 그 여인이 시를 쓸 줄 알았다는 것. 오늘은 그 기록들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있었던 일을 있었던 그대로. 어우동이 사형당한 이후에 쓰인 기록들만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성종실록, 용제총화, 송계만록, 대동야승, 연산군일기. 어우동이 살아있을 때 그녀 스스로 쓴 기록은 단 한 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녀가 지은 시는 대부분 인멸되었습니다. 그녀가 그린 그림도 대부분 실전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 살아남은 기록들 사이의 틈새에서 시작합니다. 어우동의 본명은 박구마입니다. 충청도 음성현 출신의 양반 가문 딸로 아버지 박윤창은 승문원지사, 종산품의 관리였습니다.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나 글을 익히고 시를 배우고 서화를 갈고 닦은 여인이었습니다. 동시대 인물 성현은 훗날 이렇게 적었습니다. 집에 돈이 많고 자색이 있었다. 이 여인이 태강수 이동과 혼인합니다. 이동은 태종의 서증손자 왕족입니다. 어우동은 외명부 품계 해인에 봉작됩니다. 국가가 공인한 귀부인이 됩니다. 그러나 결혼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태강수 이동은 기생 연경비를 사랑했습니다. 본처를 외면하고 기생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우동을 내쫓았습니다. 여기서 당시 국가기관 종부시가 움직입니다. 왕실의 계보를 관리하고 왕족의 허물을 살피는 곳입니다. 이 기관이 성종에게 고발장을 올립니다. 그런데 고발 대상은 어우동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태강수 이동이었습니다. 종친으로서 첩을 사랑하다가 아내의 허물을 들추어 제멋대로 쫓아버렸다. 성종은 이 고발을 받아들였습니다. 태강수의 직첩을 몰수하고 어우동과 다시 결합하라고 명했습니다. 태강수는 직첩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나 3달이 채 지나지 않아 어우동을 외면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남편의 잘못을 국가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녀의 삶을 되돌려주지는 못했습니다. 버려진 어우동에게 선택지가 몇 가지나 있었을까요? 재혼. 법으로 막혀 있습니다. 성종 치세의 재가녀 자손 금고법이 법으로 굳어졌습니다. 이혼하거나 남편이 죽은 여성이 다시 결혼하면 그 자손은 벼슬에 나아갈 수 없다는 법입니다. 친정으로 돌아간다. 어머니 정씨도 이미 남편에게 버려진 처지였습니다. 어우동은 길가에 집을 얻었습니다. 딸 번좌의 손을 잡고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어우동이라는 이름은 본명이 아닙니다. 한국어 찾아 표기로 풀면 혼인하다, 관계를 맺다라는 뜻의 동사 어르다에서 온 별명입니다. 가문에서 파문된 후 본명 대신 이 별명이 이름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간통녀 어씨라고 불린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본명 박구마가 등장하는 기록은 딱 한 곳뿐입니다. 연산군일기. 그것도 사건이 끝난 지 20해가 지난 뒤의 기록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녀는 본명으로 불리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는 어우동이라는 이름이 족보에, 실록에, 야사에 남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워졌고 어우동이라는 낙인이 남았습니다. 어우동이라는 별명은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했는지 그 한 가지만 말합니다. 재능도 감성도 삶의 맥락도 모두 잘려나간 채 어우동이 죽은 뒤 그녀의 작품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기록들은 이렇게 씁니다. 인멸되었다. 실전되었다. 음란한 여성의 작품이라는 이유로, 부덕을 어긴 여성의 작품이라는 이유로 하찮게 취급되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모두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한 편이 남았습니다. 이름 없이. 그러나 시는 남았습니다. 1480년 6월 13일. 성종실록에 어우동이 처음 등장하는 날입니다. 방산수 난이 태강수동에 버린 아내 박씨를 간통하였으니 국문하여 아뢰라. 버린 아내.
조선왕조실록은 어우동을 처음 소개할 때 이 표현을 썼습니다. 방산수 인하는 세종의 서손자입니다. 그가 어우동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지면서 의금부가 움직입니다. 처음 조정에서는 이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왕실 및 상류층의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승지 김계창이 격분합니다. 이런 사실을 덮으면 더 안 좋은 소문만 난다고 강력한 처벌을 건의하고 성종이 수용합니다. 의금부 국문이 시작됩니다. 어우동과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진 남자들이 하나씩 불려옵니다. 어유소, 노공필, 김세적, 김칭, 정숙지, 김희. 사대부 고관들입니다. 실록은 이들의 태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굳이 숨기고서 자복하지 않는다. 전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반면 어우동은 방산수 인한의 권고로 사실을 스스로 밝혔습니다. 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이름을 직접 말했습니다. 신하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었습니다. 영의정 정창손, 좌승지 채수, 좌부승지 성현이 사형에 반대합니다. 어우동을 사형에 처하는 것은 법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이를 어기면 법체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어우동을 음탕한 여인으로 기록한 용제총화를 쓴 바로 그 성현이 법정에서는 사형에 반대했습니다. 결국 적합한 법률 조항을 찾지 못한 채 대명률의 조항이 무리하게 적용됩니다. 남편을 배반하고 도망하여 바로 개가한 법. 어우동이 도망한 것도 아니었고 개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신하들이 다시 이의를 제기합니다. 어우동에게 강상죄를 적용한다면 그녀와 간통한 남성들도 동일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성종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위직 남성들은 대부분 사면되었습니다. 1480년 10월 18일 어우동은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나이 40살이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던 남자들은 풀려났습니다. 500년 뒤에 남은 것은 딱 한 편의 시뿐입니다. 제목은 부여회고, 부여를 그리워하며 지은 시입니다. 송계만록과 대동시선에 실려 있습니다. 두 책 모두 이름을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송계만록의 저자 권응이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음부이면서 이와 같이 시에 능하니 재주는 있고 행실이 없는 사람이란 바로 이것이다. 재능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낙인과 함께 이름은 지웠습니다. 그러나 시는 남겼습니다. 어우동에 남은 시 부여회고입니다. 구슬 같은 눈물 흘러밤 기운 청아하고 흰 구름 높이 거치니 달빛은 더욱 밝아라. 고요한 빈방에는 님의 향기 남아있고 오늘도 꿈에 그리운 정을 그려보오. 이 시를 쓴 사람은 달빛이 환해지는 순간을 느꼈고 빈방에 남은 향기에서 그리움을 읽었고 그 감정을 언어로 빚어낼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시만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예도 뛰어났습니다. 그림도 그렸습니다. 춤과 음악에도 능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 시 한 편만 이름 없이 남았습니다. 용제총화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자도 있었다. 일반인들은 어우동의 죽음을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세간에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재기발랄한 그녀에 대한 처분이 심하다. 어우동이 죽던 날 어머니 정씨가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람이라면 누군들 정욕이 없겠는가. 어머니도 남편에게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딸도 남편에게 버려졌습니다. 어머니도 딸도 족보에서 지워졌습니다. 할아버지 박윤창도 며느리와 손녀 때문에 족보에서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책에 이런 이야기도 실려 있습니다. 수원의 한 기생이 손님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매를 맞았습니다. 억울한 기생이 사람들에게 하소연합니다. 어우동은 음탕한 짓을 좋아했다고 벌을 받았는데 나는 음란하지 않다고 죄를 얻었으니 조정의 법이 어찌 이리도 다르단 말이오. 듣는 사람들이 모두 합당한 말이라 여겼다고 성현은 적었습니다. 어우동이 일기를 썼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일기는 사료에 기록된 사건들을 바탕으로 한 상상입니다. 남편이 돌아오지 않던 어느 밤. 오늘도 빈방입니다. 방 안에 아직 향기가 남아 있습니다. 무슨 향인지는 이미 기억나지 않습니다. 내가 피운 것인지 누군가 두고 간 것인지 어쩌면 내가 그냥 그렇게 느끼고 싶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달이 밝습니다.
구름이 걷혔습니다. 저렇게 환한 달 아래 그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연경비 곁에 있겠지요.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그랬습니다. 나는 왕실에서 해인이라는 품계를 받은 사람입니다. 국가가 공인한 이 집의 안주인입니다. 그런데 안주인은 언제나 빈방을 지킵니다. 글을 씁니다. 달빛이 있으니 촛불 없이도 붓이 보입니다. 구슬 같은 눈물이 흐릅니다. 달빛이 밝습니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사실입니다.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밤이 있다는 것을 나는 이 빈방에서 배웠습니다. 쫓겨나던 날, 은장이를 불러 은그릇을 만들게 한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내가 그 은장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까이 하려 했습니다. 그이가 나를 그토록 외면하는 동안 나는 그냥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이는 그것을 나를 내치는 이유로 삼았습니다. 종부시에서 그이를 고발했다는 말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국가기관이 그이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성종께서 직첩도 몰수하셨다고 합니다. 그이는 직첩을 돌려받으면 나에게 돌아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딸 번좌의 손을 잡았습니다. 길가에 집을 얻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슬픈 일인데 왜 조금은 가볍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새 집에서 쓴 첫 번째 글. 종이에 먹을 갈았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손이 가는 대로 썼습니다. 글씨가 나왔습니다. 내 글씨입니다. 누가 시켜서 쓴 것이 아니라 내가 쓰고 싶어서 쓴 것입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해방된 것 같으면서도 무서운 것 같으면서도 홀가분한. 복내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먹 냄새와 바람 냄새가 섞였습니다. 어느 봄날 밤, 도성을 걷고 돌아와서 달이 밝은 밤이면 복내와 함께 도성 안을 걷습니다.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몸종인 척, 창기인 척, 평범한 과부인 척. 여러 모습으로 걸었습니다. 누가 알아볼까봐 조심했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향기가 났습니다. 아무도 나를 혜인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태강수에 버린 아내라고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밤길을 걷는 여자 둘이었습니다. 새벽에 돌아왔습니다. 복내가 문을 잠그는 동안 나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내가 별을 이렇게 많이 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혼이 나기 전이었겠지요. 아버지 집 마당에서 어린 시절에. 이 밤은 내 것입니다. 팔뚝에 새긴 이름. 박강창이라는 이가 팔뚝에 어우동이라는 글자를 새겼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두렵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상했습니다. 내 이름이 사람의 살 위에 새겨진다는 것. 나는 이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박구마라는 이름은 이미 잊혔습니다. 어우동이라는 별명이 이름이 됐습니다. 그 이름이 누군가의 팔에 새겨진다는 것. 이름도 아닌 것이 살 위에 새겨진다는 것. 그래도 새겨진다는 것. 어딘가에 남는다는 것. 일기에 이렇게만 썼습니다. 남겨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잡혀가던 날의 아침. 아침부터 바깥이 소란스러웠습니다. 복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의금부에서 사람이 왔다고 했습니다. 붓을 내려놨습니다. 먹이 아직 마르지 않은 종이가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다 쓰지 못한 문장이 거기 있었습니다. 무엇을 쓰고 있었는지 지금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를 다듬었습니다. 옷을 고쳐 입었습니다. 나갔습니다. 촛불이 작습니다. 오래전에 쓴 시를 꺼내 읽었습니다. 고요한 빈방에 향기가 남아있고 오늘도 꿈에 그리운 정을 그려본다. 이 시를 언제 썼는지 기억납니다. 남편이 돌아오지 않던 밤이었습니다. 달이 밝고 구름이 걷히고 빈방에 혼자였습니다. 그때 나는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누구를 그리워했는지는 지금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남편이었는지, 남편이 돌아오기 전의 삶이었는지, 아버지 집 마당의 별이었는지, 그냥 무언가를 그리워했습니다. 내 작품들은 사라지겠지요. 인멸될 것입니다.
실전될 것입니다. 음란한 여자의 것이라는 이유로. 그래도 시 한 편은 남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이름 없이라도 남겨둘 것 같습니다. 재주는 있는데 행실이 없다는 말을 덧붙여서라도 괜찮습니다. 이름 없이라도 남겨지면 됩니다. 나는 박구마였습니다.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어우동은 내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우동이라는 이름으로라도 저 시가 남으면 언젠가 누군가가 읽을 것입니다. 달이 밝고 구름이 걷히던 밤에 빈 방에서 혼자 그리워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워할 줄 알았다는 것을, 그것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박구마였습니다.